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1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석학을 만나 삼성전자 미래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와 승현준 프린스턴대 교수 등과 만나 삼성전자의 AI 전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각의 한계를 허물고 미래를 선점하자고 말했습니다. 벤지오 교수는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와 얀 러쿤 뉴욕대 교수, 앤드류 응 스탠포드대 교수 등과 함께 AI 분야의 4대 권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5세대 이동통신과 전장용 반도체 바이오를 함께 AI를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내비게이션과 차량 내 신용카드 간편 결제 기능 등이 통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은 AR 내비게이션과 차량 내 결제 시스템 등으로 AR 내비게이션은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실시간 도로 영상을 모니터에 띄우면서 그 위에 주행 경로를 그래픽으로 표시해 안내합니다. 또한 6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 요금을 결제해야 할 때 차량 내 화면 터치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현대차가 개발한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향후 출시되는 제네시스 차종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수입 박람회에 참석해 2020년 5대 중국 현지 특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모비스가 밝힌 5대 특화 전략은 핵심 기술 현지 개발 체계 구축과 원가 경쟁력 강화, 현지 조달 체계 구축, 영업 전략 세분화와 기술 홍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위해 전동화와 전장 등 모든 분야의 핵심 부품을 현지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비스는 이와 함께 중국 구매센터도 함께 신설해 현지의 협력사를 새로 개발하는 등 현지 조달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담독eng 현대모비스 중국 사업 담당은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되면서 업체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만큼 현재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은 필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수동 휠체어에 모터를 달아 전동화 키트로 전환시키는 보급 사업을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9 수동 휠체어 전동화 키트 지원 사업 전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43명에게 핸들형과 조이스틱형 등 총 2종의 모델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바퀴 일체형을 추가해 모두 15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로 2년차를 맞은 전동화 키트 보급 쉐어링 사업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한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특히 쉐어링 사업은 현대차 그룹 최초로 시도하는 모델로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화학이 경기도 오산에 총 1,100억 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전문 테크센터를 신축했습니다. 이번에 신축한 오산 테크센터는 축구장 6개 크기인 약 1만 3천 평 부지에 연면적 약 7천 평 규모의 5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압출 가공과 사출 기술 등의 응용 기술팀과 폴리올레핀, 고기능 합성 수지 등 주요 제품별 전담 조직을 포함해 약 20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상주하며 고객 기술 지원을 담당합니다. 손옥동 LG화학 석유화학 사업본부장은 오산 테크센터 설립은 고객과 인접한 거점에서 한 발 앞선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진정한 고객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가 원격으로 5G 기지국 안테나 서비스 범위와 방향을 조정하는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LG U+는 앞으로 서비스 품질이 불량한 지역을 자동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고 최적의 5G 기지국 안테나 설정을 원격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현장에 직원들이 출동하지 않아도 돼 5G 무선망 품질 최적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G U+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5G 무선망 자동 최적화 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내년까지 전국망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LG U+ 관계자는 5G 서비스 품질이 불량한 지역의 발굴과 기지국 서비스 방향 변경을 자동화해 상시 최적 품질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가 올해 3분기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7일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 31% 늘어난 7,832억 원과 591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2분기 때 기록한 역대 최고 매출인 7,600억 원을 넘어선 실적으로 영업이익 역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비즈보드를 중심으로 한 수익 확대와 유료 콘텐츠의 지속적 성장, 신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세가 가속화되며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넷마블이 7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와 쿵야 캐치마인드 등 모바일 게임 2종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하반기 이달의 우수게임에 선정됐습니다. 하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일반 게임, 블록버스터 부문에 선정된 7개의 대죄는 3D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화려한 필살기 연출이 특징으로 특히 원작 애니메이션의 감성을 살려 게임 내 그대로 구현해 재미와 게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쿵야 캐치마인드는 지난 8월 넷마블의 장수 PC 온라인 게임 캐치마인드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특정 제시어를 보고 그린 그림을 다른 이용자들이 맞히는 형태의 위치 기반 기술을 더해 새로운 재미를 선보였습니다. 디지털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앱 어워드 코리아 2019 올해 앱 시상식이 지난 6일 코리아나 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12회를 맞은 앱 어워드 코리아 2019 올해 앱에서는 총 7개 분야에서 25개 서비스가 선정됐습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서비스 부문 5년 연속 선정됐고 한국교통안전공단도 2년 연속 올해 앱을 수상했습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신한은행과 삼성증권이 7년 연속 올해 앱으로 선정됐고 삼성카드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앱으로 선정됐습니다. 김영수 디지털조선일보 대표이사는 국내 로컬 앱들의 우수한 기술력 덕분에 한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모바일 라이프 시대로 전환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